외로우면 왜 살이 찔까? 고독하다는 느낌이 오래가면 기분이 나빠질 뿐 아니라 우울증이 동반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독감은 심각한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연구 분야를 개척한 인물도 존 카츠우프다. 20년 동안 뇌 기능과 사회활동의 연관성을 연구한 그는 1980년대 말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과 조기 사망의 연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수천 명의 대학생과 수백 명의 시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그들의 심리 및 신체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는 고독한 사람과 소셜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의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다. 전자의 신체는 항상 일정 정도의 경고 상태에 있다. 혈관이 높은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혈관도 빨리 마모된다. 스트레스의 징후도 더 높아서 침과 소변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 사실은 고독한 사람들이 공개 연설같이 익숙지 않거나 인간관계를 요하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들의 면역체계 역시 부덜프다. 신체 방어에 중요한 백혈구에서 유전자 활동이 변화를 일으킨다. 염증을 촉진시키는 신호를 처리하는 유전자가 과도한 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염증이나 침입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신체 반응은 약해진다. 결과는 전염병 학자들이 밝혀낸 그대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감기나 HIV 같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고독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또 다른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신체가 지속적인 경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될 여유가 없다. 그래서 휴식과 긴장 완화가 부족하다.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수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푹 잤다는 느낌이 없다. 또 하나 최근 밝혀진 사실로 고독한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에 크게 만족해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만남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뇌 촬영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고독한 사람은 다정한 표정의 얼굴을 보아도 보상 시스템에 속하는 뇌 조직인 복측 선조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독이 전전두피질의 활동 저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이 뇌 부위는 특히 행동의 통제를 담당한다. 전염병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하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며 운동을 적게 하는 등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 최근 학자들은 150편의 연구 논문을 통해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요약했다. 평균 7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참가자들을 관찰하였고 연령, 성별, 직업 등 다른 건강 요인들도 함께 고려한 연구 결과다. 그랬더니 지속적인 고독 상태는 하루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로우며 심각한 비만보다 2배 이상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질이 중요했다.
따라서 가족 상황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다. 싱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 그룹인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과 알츠하이머의 위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500여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11살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인지 능력을 측정하고 79세가 되는 해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았다. 지능지수 감퇴와 연관성이 확인된 항목은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가방끈 길이도 아니었다. 오직 평균 이상의 고독뿐이었다. 고독에 대응하는 방법. 고독을 극복하는 길을 혼자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독에 맞서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낸다. 아마 주변에서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독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엔 심지어 장난감이나 자동차까지도 이런 애정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고독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독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존 카츠오포는 물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EASE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E. Extend yourself. 새로운 길을 간다. 타인과 어울리는 훈련을 해 목표는 생활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타인과 교류하는 연습을 한다. 그를 통해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서서히 줄여나간다. 무엇보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섣불리 예측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 A. 액션 플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유익한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한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도 선사한다. 세 번째, S. 셀렉션. 선별. 고독은 접촉의 양보다 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특정 관계를 통해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네 번째, E. Expect the best. 최고를 기대한다.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들의 인성구조로 미루어 볼 때 이런 확신을 갖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카츠오포는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외롭게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괜찮은가 살피려 들르는 행동은 오히려 패자가 된 기분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편이 더 나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행동치료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독을 막아주거나 고립에서 해방시켜줄 수 없다. 원래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그런 기술을 이용하여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고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립을 더 키울 뿐이다. 학자들의 연구가 이런 세분화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애음길이 적지 않다. 처음엔 모든 사회적 관계가 고독을 막는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했다. 접촉 가능성이 많을수록 심도 있는 관계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물론 인터넷의 경우는 처음부터 의심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도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점점 더 고립된다는 결론이었다. 인터넷을 오프라인 만남의 대용물로 사용하거나 실제 만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고독감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독의 전형적인 동반 현상인 두려움과 우울증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반대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접촉이 적은 사람들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도 원활하지 않다. 아니 온라인으로 인해 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 이는 고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고립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뇌 촬영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특정 뇌 부위의 반응을 통해 고독한 사람이 인간의 고통과 사회관계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뇌는 사회적 위협에 특히 민감하다. 연구를 지휘한 존 카치오포의 말이다. 또 고독한 사람들은 모욕이나 험담, 수다 등의 문제로 인해 남들보다 더 빨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인터넷은 더 심하게 고독을 조장한다. 갈등을 미리 예견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 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지? 관심을 잃었나? 아니면 냄비가 끓어 넘쳤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들로 인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이 영원히 채워질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네트워크는 그것을 이용해 기존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 중년의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아도 현실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고독을 덜 느꼈다. 반대로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경우 전보다 더 외롭다고 느꼈다. 페이스북에 관한 연구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실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대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속감이 더 늘어났지만 원래 고독한 대학생들은 더 외로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온라인상으로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터넷이라고 해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은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멋진 신세계가 아니다. 현실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뉴미디어에는 양면이 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소개팅 사이트들은 저마다 고독을 덜어주겠다고 허풍을 치지만 실은 고독을 이용해 돈을 벌 뿐이며 오히려 평소 모르던 고독의 감정까지도 일깨운다. 적어도 21세기 시민이라면 쉬지 않고 전 세계와 접촉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예전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며칠씩 소식을 모르는 것이 예사였다. 하지만 요즘엔 잠시만 침묵해도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다. 그러므로 고독의 상태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고독을 유발하는 행동 패턴이 이미 생활 방식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카치오포 같은 학자들은 고독의 성향이 상당 부분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차의 50% 정도는 유전적 소인이라는 것이다. 고독 자체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끼는가에 대한 감정은 유전되는 것이다. 물론 고독이 절대 불변의 운명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환경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권의 차이를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어디서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자주 느낀다. 스웨덴에선 혼자 있는 것을 자율의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스페인에선 혼자 있으면
가족도 없는 외로운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이렇듯 사회의 기대는 고독이라는 감정의 농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